연말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윌셔 자전거 순찰대는 타운에서 발생하는 연말 범죄 가운데 절도가 가장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시에 이어 LA 카운티에서도 한인타운은 선거구 단일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 그려진 LA 카운티 선거구 지도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여름 또는 후반기부터는 미국 여권 재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행정서비스 개선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4년제 대학인 캘스테이트 대학이 입학 요건에서 SAT와 ACT를 사실상 제외시켰습니다. 이사회는 내년 3월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모임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모임이 실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복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LA시에 이어 LA 카운티에서도 한인타운은 단일화된 선거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12월 16일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물건을 집어 달아나는 절도 범죄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사면 기자가 LA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는 윌셔 자전거 순찰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자전거로 순찰하는 윌셔 자전거 순찰대원. 자전거 순찰대는 최근 한인타운에서 발생하는 연말 범죄 가운데 절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절도와 날치기 절도, 그리고 차량 내 물품 절도가 타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순찰대원은 강조했습니다. 순찰대는 노숙자와 관련한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Say for instance you're at a cafe, you leave your purse, you leave your phone. That's somebody comes along and picks it up. Some of them are very bold. We have homeless out here that are just walking in there, picking up whatever they want and just walking all the stores. 타운에서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사건을 신고받고 처리하는 윌셔 자전거 순찰대. 순찰대에 들어온 신고 가운데 30% 정도가 무단 절도로 집계됐습니다. 차량 내 물품 절도가 20% 정도를 차지했고 날치기 절도는 10%로 나타났습니다. Really hard. Just I think should have more security presence. You know, don't try to have things all in front of your seats like chargers, cell phones. You know, keep all that with you or put it in your trunk. 윌셔 자전거 순찰대는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시에 이어 LA 카운티에서도 한인타운은 선거구 단일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TF팀은 총 50회의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타운이 분리될 위험이 있었지만 많은 설득 끝에 카운티에서도 단일화된 한인타운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인타운은 2지구에 남게 됐습니다. 새로 그려진 LA 카운티 선거구 지도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TF팀은 앞으로 남은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선거구 기획에 단일화된 한인타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 여권 재발급할 때 국무부 지역 사무실을 직접 찾아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행정서비스 개선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내년 여름 또는 후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여권갱신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4년제 대학인 칼스테이트 대학, 앞으로 입학 요건에서 SAT와 ACT를 제외시킬 전망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칼스테이트 대학이 입학 요건에서 표준 시험인 SAT와 ACT 시험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시험을 제외시키는 권고안을 캘리포니아주 입학자문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조셉 캐스트로 칼스테이트 총장은 SAT와 ACT 시험을 입학 요건에서 제외시키는 권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트로 총장은 캘스테이트 입학의 문을 낮추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UC 계열의 입학 전형에서 SAT 등 표준 시험 점수의 반영이 전면 폐지되면서 칼스테이트도 두 시험을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학 측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만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 천여 개의 대학들이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건과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를 미주 시장에 선보이며 전기자동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긴 주행거리는 물론 초고속 충전 기능을 장착해 실용성과 주행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탄생한 아이오닉 5 시승회를 전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 넘게 주행하는 것은 물론 단 18분 만에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넓은 실내 공간에다 탁월한 주행 능력까지 장착해 실용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탄생한 아이오닉 5가 본격적인 미주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Our rear-wheel drive version of our Ioniq 5 offers over 300 miles of range. We've realized some folks may be pretty anxious about the range and how far they can go with an electric vehicle, so we've answered that piece of the puzzle. So what we're doing with the eGMP platform is allowing customers to charge very, very quickly. 아이오닉 5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넓은 휠베이스를 갖추면서 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단 5초 만에 도달하는 뛰어난 가속 능력도 선보였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하게 펼쳐진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도 첨단 편의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Just take a look at Ioniq 5. It is show car styling for the road. And that concept car, a lot of folks liked a lot, but thought it was just going to be a concept exercise only. We've done that, taken that feedback, and we're bringing out a production car that looks like a show car. 전기차 미래의 사활을 건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선보인 아이오닉 5의 가격은 39,000달러대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말 모임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격이 되는 성인들은 서둘러 부스터샷을 맞으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LA에서도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완전히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거나 지난 2주 동안 붐비는 실내 장소에 있었던 경우, 식사와 음주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모일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부스터샷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감염 위험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3배나 낮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까지는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 가운데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은 서둘러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는 빠르게 퍼지면서 전 세계가 다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2주간 새 확진자가 40%나 급증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유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다시 12만 명을 넘어섰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들도 코앞으로 다가온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브로드웨이에선 공연 취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We have new threats, powerful new threats. We have to answer them. We cannot be too late to answer Omicron. This new variant moves fast. We have to move faster.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영국에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일 최고치인데 오미크론 하루 감염자 수도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이틀에 2배씩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자 1명이 3명에서 5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서너 배 높은 수준입니다. There's a lot of Omicron around. Be careful. Exercise caution if you want to avoid isolation, getting unwell over Christmas.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내년 1월쯤엔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이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거라면서 서둘러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얀센사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제안했습니다. 혈전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얀센 백신의 혈전 부작용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해당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지난 4월 이 백신을 맞은 미국인 700만 명 가운데 6건의 혈전 부작용이 발생하고 1명이 결국 숨지자 열흘간 사용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CDC가 조사해보니 그 이후에도 주로 30, 40대 여성에게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 대략 9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부스터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았더라도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33%로 떨어졌지만 부스터샷 3차 접종을 하면 75%로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If you are unvaccinated, get vaccinated, and particularly in the arena of Omicron, if you are fully vaccinated, get your booster shot. 3차 추가 접종을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이 앞으로 또 나올지 모르는 다른 변이에 효과적인지 알 수 없는 데다 새 백신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0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고 이를 해결할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2017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당시 국무장관은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라는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 관련 수배자들이 북한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인 골프 유망주를 발굴하는 제1회 캐년 크레스트 오픈 예선전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캐년 크레스트 오픈은 우승자 $10,000 등 대회 총 상금이 무려 $20,000로 한인사회 골프 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월요일 치러진 예선전에는 PGA에서 활약한 찰리 위 등 모두 120여 명의 한인과 주류 골퍼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사실 큰 대회는 또 참가 자격을 얻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이런 대회는 그냥 오픈으로 해서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많은 젊은 유망주들이 좀 와서 실력을 좀 뽐내보기도 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몇 달 전에 처음 와보고 코스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에서 캐년 크레스트에서 그런 한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연다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의미를 갖고 이렇게 아침 일찍 멀리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선 라운드에서는 제프리 강 선수가 6언더로 1위를 기록했고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등
60명이 결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제1회 캐년 크레스트 오픈 결선 라운드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은 83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통령 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세영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5.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3.3%로 격차는 2.1%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3.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1%였습니다. 지난달 말 SBS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니 이 후보는 2.7%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1.1%포인트 내렸습니다. 심 후보는 0.7%포인트 하락, 안 후보는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 후보는 30, 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각각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50대와 20대 이하에선 팽팽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윤 후보, 진보층에선 이 후보 지지가 압도적인데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중도층에서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SBS 조사에선 윤석열 34.1, 이재명 28.3%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이재명 35, 윤석열 28.4%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이재명 45.5, 윤석열 43.8%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 간 입장의 차이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권 재창출 40.9, 정권 교체 50.7%로 정권 교체 응답이 9.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42.5, 잘 못하고 있다 53.5%로 조사됐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도 물어봤는데 6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별로 배우자 영향에 대한 응답은 크게 달랐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물었습니다. 영향을 준다 60.4, 영향을 주지 않는다 38.1%였습니다. 지지 후보별로 답은 크게 갈렸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85.8%가 영향을 준다고 답한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그 비율이 36.1%에 그쳤습니다. 후보별 호감도는 이재명 41.4, 윤석열 38, 심상정 32.6, 안철수 25.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호감도 비율은 호감도의 역순이었습니다. 대선 관련 우선 검증 대상으로는 응답자 과반이 국정 운영 능력을 꼽았고 정책 공약의 내용, 후보 본인의 도덕성, 가족 관련 의혹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계속 지지 76.4, 변경 가능 23.2%였습니다. 지난달 말 SBS 조사보다 계속 지지층이 2.7%포인트 높아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표가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투표 의향은 반드시 할 것 83.1, 가능하면 할 것 13.7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6.8%에 달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2, 국민의힘 30, 정의당 4, 국민의당 2.9, 열린민주당 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16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 고 필립안 선생의 유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필립안 선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미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전국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광해원 보건소가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광해원 보건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건강 박람회를 개최하며
건강검진과 코로나 검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백신 접종도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 고 안필립 유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자로 선정된 안필립 선생의 유족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습니다. 안필립 선생은 미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고 일본의 한국 침략을 비판하는 연설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유 씨가 내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립니다. 유 씨 이사회는 내년 가을 학기에만 입학 정원을 6,000명 이상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만 명씩 신입과 편입생을 더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스테이트 역시 입학 정원을 최대 10,000명까지 확대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학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넬대는 지난주 교내 코로나 감염자가 903명으로 폭증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된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폐쇄했습니다. 뉴욕대와 프린스턴대도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변경했으며 학생들에게 가급적 빨리 캠퍼스를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미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테네시주 북부의 한인 회관도 파손됐습니다. 테네시 한인회 연합회는 위클리 카운트 드레스덴시에 위치한 지상 2층과 지하 1층짜리 건물 중 건물 상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지상층도 지붕이 부서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맥도날드의 전 CEO가 퇴직금을 토해냈습니다. 금액만 1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내 규정을 어기고 부하 직원들과 부적절한 성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전 CEO는 초기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맥도날드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퇴직금을 반환하고 사과문까지 낸 겁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면 확실하게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당연한 결론이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